제가 작년 11월, 12월에 계약직으로 근로를 했잖아요.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당한 고충들 얘기해드리고 제 시각에서의 관점으로 이번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건 제가 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고하시고, 그리고 밑에 자세한 내용들 더 알아보실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서제션이나 법령 페이지에서 노동근로계약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렇게 밑에 쿼팅 해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계약서 작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계약직 근로계약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계약서 종류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청소년, 연봉계약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알아볼 건 2가지 정규직과 계약직입니다. 먼저 계약직 우선 알아볼 텐데, 학원 개발자 출신이든 전공자 개발자 출신이든 공통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신입이잖아요. 결국에는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사람들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규직으로 바로 가는 코스. 두 번째, 인턴 기간을 거친 다음 정규직으로 되는 코스. 세 번째,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코스.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인데, 제가 11월 달에 학원을 종료하고 기업에서 요청받은 게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좀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단기 근로 계약을 맺었고요. 작은 프로젝트를 저한테 하나 맡기고 그거를 개발하면 돼 라는 그런 계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간에 대한 제약 또는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었습니다. 대표님이나 이사님이 저한테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뭔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런 편의를 지켜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터졌죠. 끝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잘 봐요. 제가 마라톤을 하는데 끝점이 있으니까 통과를 하잖아요. 근데 끝점이 무한대로 계속 뒤로 간다? 그러면 난 계속 끝까지 뛰어야 되는 거죠. 48시간, 52시간 이런 식으로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계속 뒤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획이 안 된 거예요. 위에서 오더를 내려주는 쪽이 있는데 계속 뭘 바꿔요. 노동을 막 투입해가지고 계속 다시 만들어. 또 바뀌어. 시작하면 또 바뀌어. 2시간 있으면 또 바뀌어. 뭐 또 한 하루 있으면 또 바뀌어. 뭐 그런 식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아침 9시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다시 또 9시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아침 또 10시에 가는 거예요. 2주일이면 끝날 것 같다고 예상이 된 게 3주, 4주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뭐 주말 출근에 크리스마스 출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마스에 출근을 한 건 아닌데 2부에는 했죠. 야근까지 했지. 그러니까 한 11시 반인가? 그때 간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고요. 프리랜서 마켓 크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니티 VRAR 콘텐츠 개발해드립니다. 100만원 적혀 있고요. 스탠다드로. 그리고 250만원, 500만원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죠. 건당 계약인 거죠. 저 또한 건당 계약으로 11월, 12월을 보냈고요. 근데 다른 점은 여기 보면 수정 횟수가 있어요. 100만원일 경우 한 번 해주고, 250만원 3번, 500만원 5번, 작업일은 5일, 15일, 30일 이런 식으로 정규화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맡았던 그 계약은 정규화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계약서 상에 저 또한 수정 횟수를 몇 회,
얼마만큼 가능하다 이거를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스스로 이 정도 횟수를 좀 예측을 해가지고 40회까지는 수정할 수 있다 명시해달라 계약서 쓸 때 했었으면은 훨씬 덜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약직으로 만약에 첫 계약을 한다 신입인데 근로 시간이 명시가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땡큐. 근데 그게 안 되어 있고 뭐를 한 종 개발한다 뭐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정 횟수 얼마나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얼마나 많을 건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약직으로 300만 원 줄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신입인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쪽에서 뽑아 먹는 게 6천만 원어치 뽑아 먹을 수도 있어요. 2시간에 한 번씩 3시간씩 한 번씩 계속 수정을 하면서 토요일에 일요일에도 근무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하고 오후 출근해서 또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 일이 벌어졌기도 했고 야근을 뛰어넘어서 이건 몸을 거의 혹사시키는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계약서 보면 약간 특약 같은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갑이 원할 경우 계약은 파기할 수 있다. 이게 한 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 원하면 계약 파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할 때 계약 파기 못하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지워달라고 하셔야 돼요. 저는 이때 찜찜한 걸 다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했었던 이유는 그만큼 대표님과 이사님을 신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계약 일을 다 하고 깨달았어요. 다시는 어떠한 신뢰를 주지 않겠다. 그 누구에게도. 그냥 서류에 있는 것만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본다. 갑이 원할 경우 계약은 파기할 수 있다. 이런 글을 본다. 요거 지워야 됩니다. 계약 해지 조건 이런 것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회사 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한 만큼의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반면에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를 한다 했었을 때 계약 금액이 소멸된다. 제가 계약 해지를 하면 저는 돈을 못 받게 되는 조항이 있었던 거죠. 반드시 이것도 없애야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중간에 탈출을 못한 것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 조항 때문에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고 마음에 안 들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 자동적으로 계약은 해지된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서 내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적게 받고 일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거의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나갔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실력은 겁나 늘었어요. 대신 수명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계약 기간에 쓴 돈이랑 제가 번 돈 비교해 보니까 뭐 거의 또이또이 해요. 쓴 만큼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회사 쪽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칼같이 봐야 하고요. 항상 빤스런 할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 두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